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반응공학 2학기 때 배우는 RTD, 체류시간 분포에 관련돼서 화공직 7급 2023년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학교 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 기술고시에서도 최근에는 가끔 나오죠. 5급 기술고시에서. 그래서 이 RTD 관련해서는 7급에서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TD 문제 한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생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에도 나올 수도 있는 케이스고요. 자,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PFR이다. 플러그 흐름 반응기인데, 반응기 입구에서 이제 추적자, 트레이스라 그러죠. 쉽게 생각해서 반응기에 이제 입구에서 잉크를 넣어서 이제 출구에서의 그 잉크를 체킹해서 시간에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추적자를 펄스 입력. 그래서 입력은 보통 펄스나 또는 계단 입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입구에서 잉크를 촥 보내면 그게 펄스인 거고요. 그죠? 뭐 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펄스 아니면 이제 계단 입력인데 펄스 인풋이라고 줬고요. 그래서 반응기 출구에서 시간에 따른 추적자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농도, 즉 트레이스의 농도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0초일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0인 거고, 보면 다 5초 간격이죠. 그때 출구에서 나오는 농도예요. 이거는 출구에서 나오는 농도.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농도를 주고 그램펄이 뜨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든 부피분의 몰이든 다 농도예요. 그냥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을 그냥 농도로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농도는 어떤 확정된 어떤 단위체계는 아니죠. 그냥 부피당 질량일 수도 있고 부피당 몰일 수도 있어요.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 반응기에서의 유체의 평균 체류 시간 물었어요. 당연히 35분 후에 추적자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렵게 내면 한두 곳도 없이 어려운데, RTD를 묻거나, RTD가 사실은 이 함수거든요. 또는 F 함수, 기타 등등이 있는데, 또 평균 체류 시간. 그래서 다시 쉽게 정리하면 RTD나 이 평균 체류 시간을 보통 묻습니다. 더 어렵게도 낼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사지선다로 1번 11.25, 2번 13.25, 3번 14.25, 4번 15.25고요. 그래서 요번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RTD, 그 다음에 E,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썸네일의 화면처럼 화공직 7급 지금 많이들 수강 중인데, 화공직 7급 반응공학 이론 및 기출 들으시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출이 있죠. 서울시 연구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또 상품을 론칭했죠. 화공직 7급 반응공학 출제 모의고사, 그거로 실력 테스트를 파이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공연력학이든 반응공학이든 전달현상이든 선생님 거 강좌 들은 후에 출제 모의고사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을 이제 실전처럼 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중이고, 그
그 업데이트 되는 양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세팅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공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화공직 5급도 개설했죠? 참조하시고, 참고로 포글러랑 레벤스필이 있지만, 포글러는 핵심 그 반응공학이 있고, 그냥 반응공학이 있는데, 이런 RTD 관련된 문제들은 핵심 반응공학에는 없죠. 그래서 기사 준비로 끝내실 분들은 학교에서 핵심 반응공학을 했으면 그거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9급이나 7급, 특히 7급생들, 그다음에 5급생들, 준비생들은 꼭 그냥 포글레 일반적인 반응공학 책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차례 설명했어요. 그래서 좀 썰이 길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PFR에서 시간당 추적자 농도를 줬을 때 평균 체류 시간 얼마냐? 요거에 관련돼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해 보면 쌤이 한 번 더 키포인트를 적었는데요. PFR 반응기, 그 다음에 트레이스 추적자, 그 다음에 펄스 입력이라고 했고요. 뭐 계단 입력으로는 잘 안 낼 거예요. 펄스 입력, 그 다음에 유체의 평균 체류 시간을 구해라. 그 반응기에서.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반응기가 있으면 이렇게 인풋, 아웃풋 될 때 이제 인풋 되는 곳에 뭐 교차점에다가 이제 여기 주입할 수 있게 트레이스를 빨간 잉크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여기에서의 시간 흐르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출, 그죠? 그래서 RTD 관련돼서는 레벤스필의 설명과 포글러 책의 설명이 약간 좀 틀려요. 당연히 다른 책이니까 좀 틀리겠죠. 그것들을 다 쌤이 믹싱해서 토탈 정리했으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요거는 화공기사생도 꼭 마스터하세요. 쌤이 하여튼 좀 분량이 많아서 빨리 설명할 거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은 다시 리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0초일 때 0, 5초일 때 2, 쭉 가서 5초 간격으로 35일 때 0. 이 말은 뭐예요? 35초 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추적자가 빨간 잉크 정도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쭉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RTD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RTD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 Residence Time Distribution. 그래서 R 따고 T 따고 D 따서 RT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체류 시간 분포예요. 그래서 일단은 RTD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품의 여러 성분이 공정 용기,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 베슬, 용기가 베슬이잖아요. 또는 리액터, 반응기, 이거를 통과하면서 거치는 시간의 분포예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T에 대한 함수에서 커브, 알파벳 대문자 요거랑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RTD라는 걸 살짝 일단 언급했고요. 시험에 사지선다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이 B 형태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반응기 공정의 흐름 양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게 또 사지선다로도 혹시 낼 수 있어요. 점수 주려고. 그러면은 흐름 양식, 즉 다시 말해서 PFR이냐 CSTR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그 흐름 관점에서 보면 기억, 용기를 흘러가는 물질의 RTD, 즉 체류 시간 분포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익히세요. 흐르는 물질의 응집 상태, 영어로는 state of aggregation인데 뭐예요? 덩어리가 되는 경향 및 분자군이 함께 이동하는 경향, 즉 응집돼서 흐를 경우 요게 흐름 양식, 즉 PFR이냐 뭐 CSTR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연속식이니까 뭐 배치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CSTR, PFR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기 내 물질에서 혼합이 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arliness or lateness of mixin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반응기, 즉 반응 공정의 흐름의 양식을 결정하는 세 가지가 아닌 것은 하고 시험에 내면 RTD라든지 응집 상태, 혼합의 빠름 혹은 늦음 요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예를 드리면 그거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 양식 결정 세 가지 요거는 레벤스필에 잘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평균 체류 시간을 물었지만 RTD를 모르고서는 평균 체류 시간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문제야 쉽게 풀 수 있지만 일단 RTD를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RTD도 언급했었는데요. 자, RTD를 왜 하느냐? RTD 용도. 리액턴트, 즉 반응물을 주입했을 때 반응기 내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체류 시간은 반응 전하율, 즉 XA와 관련이 있죠. 체류 시간과 전하율은 관련이 있잖아요. CSTR이든 PFR이든. 그래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응기 설계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는 면접 시 RTD의 용도가 뭡니까 하면 이거예요. 이거. 체류 시간은 반응 전하율과 관련이 있으며 반응기 설계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즉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반응 전하율, 우리는 전하율이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반응 전하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응기 설계에 매우 중요한 정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밑줄 친 부분,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RTD를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RTD를 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지, 그 명분,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엔지니어 또는 연구자들은, 그래야 어떻게 반응기를 설계할 건가 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기 당구장 표시로 또 적어 놨는데 조금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상적 흐름 양식으로부터의 편기, 즉 데비에이션, 벗어남 정도죠. 그래서 레벤스필에서는 편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데비에이션이에요. 우리가 이상 반응기 하면 배치나 PFR, CS타를 이상 반응기라 하는데, 즉 그거를 아이디얼하게 몰 수지식을 세워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상 흐름 반응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상 흐름 반응기로부터 우리가 실제의 반응기들은 좀 편차가 있겠죠. 편기, 편차, 데비에이션. 그 이유가 뭘까요? 요게 또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쌤이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세 가지 주고 나머지는 딴 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공직 7급 2023년 21번 문제 풀면서도 여러 가지 출제될 수 있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RTD가 생기게 되는 게 이상적 흐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체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흐르면 CSTR이든 PFR이든 뭐예요? 규칙적으로 쭉 들어간 놈이 쭉 나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흐르면 그쪽 부분만이 빠르게 나오겠죠. 그런 채널링, 뭐 숏, 뭐 쇼트, 뭐라 그러죠? 그 포글러에 적혀 있는 쇼트 커팅인가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또 다 편류입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순환. 이 말은 들어간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반응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그래서 유체의 순환에 의한 어떤 데비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기 내의 정체구역 또는 이제 어떤 용기의 구석진 부분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stagnant region, 즉 정체구역. 그래서 이상 흐름 양식으로부터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요소가 아닌 것은 하면 요 편류, 그다음에 유체의 순환, 그다음에 용기 내의 정체구역, 요게 세 개가 언급되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게 언급되면 그거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개념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언급했습니다. RTD는 체류 시간은 즉 반응 전하율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반응기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RTD를 왜 우리가 배우고 하는지를 언급했고요. 그죠? 그리고 사지선다로 시험 나올 거 두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글로 나올 때. 자,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계산식을 유도해내고 무슨 식을 암기해야 되고 어떻게 풀 건지 이제 쌤이 퀵으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퀵으로 봅시다. 이 D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계산할 때. 자, 잘 보세요. 추적자의 농도를 뭐 시간의 함수니까 CT 또는 C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추적자의 농도를 C라고 하고 T와 T 플러스 델 T, 임의의 시간 T와 T 플러스 델 T 사이에 반응기를 떠나는 추적자의 양을 이제 N이 아닌 델 N으로 표현했다고 칩시다. 즉 다시 말해서 포글러 책에도 잘 언급되어 있지만 이게 반응기면 유체가 들어오는데 빨간 잉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스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해석하면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빨간 잉크 넣어주고 나올 때 검출하면 그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레벤스필이나 포글러에 잘 나타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펜만 갖다 대면 이게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T와 T 플러스 델 T 사이의 반응기를 떠나는 추적자의 양, 델 N은 뭐예요? CTV 델 T. 즉 이게 뭔 소리냐? V는 출류의 부피유량인데 보통 V는 일정한데 농도는 뭐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리터분의 몰 또는 리터분의 그람인데 리터분의 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농도는 리터분의 몰이고 부피유량을 곱해주면 이거는 T분의 리터죠. 그래서 리터 없어져서 결국은 요 CV는 뭐가 되죠? T분의 몰이죠. T분의 몰에 또 델 T 또 시간을 또 곱해주면은 뭐가 돼요? 델 N 즉 몰수가 되죠. 그죠? 이거를 당연히 다 아실 텐데 T와 델 T 사이의 반응기를 떠나는 추적자의 양을 이제 델 N으로 나타내면 이거의 단위는 당연히 몰일 거고 CT의 단위는 몰 퍼 리터라고 해보면 이 V는 부피율량이니까 리터 세컨드고 델타 T는 세컨드니까 그죠? 단위가 좌변이든 우변이든 몰이 되겠죠. 그래서 T와 T 플러스 델 T 사이의 반응기를 떠나는 추적자 양, 즉 델타 N만큼, 이때 N은 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조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 시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좌변과 우변을, 즉 양변을 N0가 뭐예요? 반응기 속으로 주입되는 물질의 초기, 이때 이거 하층자는 0이죠. 그래서 초기의 물질의 전체량이에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n0로 나누면 n0분의 del n이 되고 좌변은 equal 우변은 n0분의 요거 v와 c 순서만 바꿨어요. vct가 되고 이제 del t.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도 책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 부분 n0분의 델타 n 이거는 뭐예요? 반응기 내에서 시간 t와 t 플러스 델 t 사이에 즉 t와 델 t 사이에 체류 시간을 가진 물질의 분율 당연히 분율이죠. 전체 몰 수분의 t와 t 플러스 델 t 사이에 나온 몰이니까 분율이죠. 오케이? 그래서 좌변은 분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밑에 n0로 나눠준 것 뿐입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는 n0분의 vct 요 셈이 녹색 동그라미 친 거 요게 요거죠. 요거를 et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펄스에 대해서 뭐 계단 입력도 있지만 그냥 펄스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게 et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 단위 한번 볼까요? 당연히 이거는 분율이니까 무차원이죠. 이거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시간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무차원이 되려면. 그래서 V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쓰면 리트 세컨드 정도 되겠고 CT는 뭐예요? 몰 퍼 리터가 되겠고 여기는 몰이 되겠죠. 그러면 몰 없어지고 리트 없어져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ET의 단위는 1 나누기 S 세컨드 뭐라고요? ET는 시간의 역수예요. 그래서 시간의 역수 곱하기 시간이니까 분율이니까 이제 맞는 거죠. 좌변과 우변이. 그죠? 자, 그래서 뭐 쌤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고요. 양변을 n0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et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전부 암기하시면 좋고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et만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et는 요런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즉 시간이 0일 때 이 반응기에 들어갈 때 시간이 0일 때 이렇게 펄스로 이건 농도예요. Y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CT 그래프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펄스로 확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출구에서는 이거는 입구 파트고 이거는 출구 파트예요. 그래서 출구에서는 시간이 0부터 t까지 또는 뭐 무한대까지 흐를 때 예를 들어서 t까지 해서 다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무한대면은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t 콜 0이 지난 이후에 조금씩 그 트레이스의 농도가 보이다가 최대치를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t 콜 0일 때 false로 넣어줬다는 거고 이거는 출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트레이스 농도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C다 해서 요 선을 C 커브라고 부릅니다. E 커브, F 커브 막 들어가죠. 근데 그런 건 나중에 고민하시기로 하고 요게 이제 C 커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펄스 입력으로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분포를 그려서 이제 시험 문제를 구하는 건데 원래는 이런 면적을 구하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뭐 심플슨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쉽게 입력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험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손수 계산해야 되죠. 어찌됐든 요런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식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게 ET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N0분의 델타 N은 요거 대신에 ET를 넣고 델 T 요 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 알고 N0로 양변을 다 나누면 이걸 끄고 요거를 ET라고 하고 요거 대신에 그냥 ET를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 1, 2, 3, 4 1, 2, 3, 4 이즈니 산시 요 네 개를 순차적으로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 본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의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면 흐리면 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N0분의 델n은 ET 델트예요. N0는 트레이스의 총량인 거고 델타 N은 T와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나온 양인 거고요. 몰수. 그래서 당연히 무차원, 그다음에 ET가 바로 이 커브인데, 그리고 그 차원이 시간분의 1이고 시간 곱해서 여기도 무차원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요 ET를 체류 시간 분포 함수라 그래요. Residence Time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펑션 빼고 그냥 체류 시간 분포, 즉 Residence Time Distribution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펑션은 넣어주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ET가 다른 말로는 출구 수명 분포예요. 그래서 Exit Age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E에서 이 E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구에서의 수명 분포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ET는 곧 RTD. 이게 바로 Residence Time Distribution. 그 다음에 펑션은 빠졌죠. 그래서 체류시간 분포 또는 체류시간 분포 함수. 함수라는 글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크게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래서 ET가 RTD다. ET가 시간분의 1이었으니까 단위가 RTD 또한 시간분의 1이겠죠.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류 시간 분포 함수는 ET 또는 RTD 다 동의어라는 거. 요거만 필수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험 문제는 평균 체류 시간을 물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암기해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뭐다? ET는 RTD다.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상이한 유체 요소들이 반응기 내에서 보면 반응기 내에서 이렇게 보낸 시간, 즉 체류한 시간을 이제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이 아닌 정말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양 가지고 좀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기술하는 함수다 이 뜻이에요. 뭐 대충 주묵구구식이 아닌 좀 주묵구구식은 뭐 정성적인 거죠. 근데 이건 정량적인 거. 그래서 ET equal RTD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쌤이 또 살짝 적어놨는데 요거 ET 델 T는 ET DT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델 T는 미소 구간일 때는 D를 쓰잖아요. 이 델은 큰 경을 끄고. 그래서 ET DT는 한번 쓱 쌤이 읽어보면 반응기 내에서 T와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체류 시간을 가지고 배출된 유체의 분율. 자, 요 말이 결국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N0분의 델 N.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T 델 T 또는 ET DT가 반응기 내에서 T와 T 플러스 델 T 사이의 체류 시간을 가지고 배출된 유체의 분율. 이때 유체는 뭘까요? 흐르는 유체가 아니고 트레이스예요. 트레이스. 그러니까 붉은 잉크 이런 거. 그래서 붉은 잉크 전체의 몰분의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나온 놈의 몰. 그러니까 분율. 그래서 요거는
요 말인데 요 말은 결국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을게요. 델타 N은 CV 델타 T다. 암기하세요. 좌변, 우변, 양변을 N0, 그러니까 토탈 트레이스의 양, 즉 몰로 합시다. 뭐 킬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질량 생략하고 그냥 몰로 합시다. 그래서 N0로 나눠준 것 뿐이고, 그러면 여기는 무차원. 요 N0분의 CV 또는 N0분의 VC를 2라고 두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N0분의 델 N은 ET, 델 T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끝. 그리고 ET는 T자 뺄 때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그래서 이 커브는 뭐다? RTD다. 동의어다.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또 한번 나중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쌤이 전해줬어요. 뭐 답만 짧게 구하면 뭐 금방 하겠지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부분 델타 N은 CV 델타 T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T는 뭐 T의 함수인데 생략하고 짧게 말할게요. 델타 N은 CV 델타 T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 주시고 요거를 미분형으로 나타내면 델타 N은 DN이고 그다음에 요거 순서만 그냥 바꾼 거예요. VC DT. 그죠? 그냥 미분형으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요거를 적분을 때리면 0부터 N0까지 0부터 N0까지겠죠? 그죠? 이 부분은 0부터 N0고 이 부분은 0부터 무한대까지겠죠. 그죠? right? 왜냐하면 몰수는 빵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N0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N0가 되고 우변은 0부터 뭐 임의의 시간 t라고 넣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간을 무한대로 흘려보냈을 때니까 무한대를 썼 것 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문제에서 나왔지만 35분이 끝난 다음에 여기 35분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VC DT. 그래서 V 우리가 부피요량은 대부분 일정하다고 놓잖아요. 리터 퍼 세컨드에 뭐 단위를 갖겠지만 그래서 N0는 0부터 무한대까지 VCDT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시는 게 삶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문제 푸는데. 그래서 E는 N0분의 VCT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앞전에 암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ET는 뭐가 돼요? 위에 분자는 V분의 CT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N0 대신에 그냥 이거를 넣는 것 뿐이에요. 뭐다? N0 대신에 이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VCT dt 이거 그대로 넣은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ET가 이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고 요 N0 대신에 요 N0 값 요거를 넣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V가 일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정하기를 부피요량. 그래서 이 V가 적분 밖으로 나오니까 VV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ET는 CT, 그 다음에 분모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CT D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딴 식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들씩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ET는 CT 나누기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ct dt예요. 즉 다시 말해서 input 즉 시간이 0일 때 이렇게 false 입력을 하면 이건 출구라고 얘기했어요. 출구에서 이제 0부터 t까지 또는 무한대까지 쭉 나오겠죠. 그래프로. 그래서 이 분모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곡선의 아랫 면적인 거죠. 요게 의미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델 n은 ct v dt v 델 t고 미분형으로 바꾸면 델 n은 dn 이코르 뭐 cv 자리 바꿔준 것 뿐이고 델 t는 dt 적분 때리면 0부터 n0니까 n0 이코르 0부터 무한대 vct dt 그리고 우리 v 일정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et는 좀 앞에서 배웠지만 et는 n0분의 vct니까 요 n0 자리에 요거를 퐁당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et는 vct고 n0에 요만큼을 집어넣어서 0부터 무한대까지 vct dt가 되고요. v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상수 취급해서 나오면 vv 없어져서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ct dt 분의 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두 개를 쳐 드린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설명을 하면, 자, 또는이라고 쌤이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이제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 또 배웠지만, 이제 적분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은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분명히 앞 시간에 n0분의 델 n은 et 델 t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면 델 n과 델 t는 d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n0분의 dn은 et dt가 돼요. 델 n과 델 t를 미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시간 t1부터 t2라고 하면 좌변, 우변을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T1이 아니고 요 DN에 대해서 하니까 뭐 N1, N2라고 쓰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N1부터 N2고 요거는 T1부터 T2까지 그죠? 요거를 그대로 적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미 포글러와 레벤스필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와서 믹싱한 거예요. 그래서 T1과 T2 사이의 시간 동안 반응기에 체류한 후 반응기를 떠나는 물질의 분율, 즉 이거죠. 그죠? 요거를 N1부터 N2라고 하면 적분 때리면 N0는 상수니까 요 값은 뭐가 돼요? 그냥 N0분의 N2 빼기 N1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N0분의 N2 빼기 N1은 그냥 델 N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분율이다. 그냥 그 의미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써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T1이 제로고 T2가 무한대라고 하면 T 꼴 0에서 T 꼴 무한대까지로 생각한다면 요 값 T1이 0이고 T2가 무한대면 0부터 무한대까지 ET, DT는 얼마가 돼요? 요 값 중요합니다. 1이 되죠. 왜 1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좌변. N0는 초기에 트레이스의 양인데 이거는 D에는 N1부터 N2인데 시간이
0일 때는 t1이 0일 때는 당연히 n1은 0이겠죠. 그리고 t2가 무한대라면 여기는 뭐가 돼요? n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그냥 n0분의 n0가 돼서 그냥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기 내에 처리한 모든 물질의 분율. 자, 다시 한번 요 파트 요 파트 상기시켜 보면 0부터 무한대라고 하면 이거 dn n0고 t1 t2가 아니라 0부터 무한대라면 이 t dt면 시간이 0일 때는 당연히 0일 거고요. n에 대해서 시간이 무한대일 때는 뭐예요? 다 나왔겠죠. n0만큼 초기에 트레이스의 양만큼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은 즉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t dt는 얼마가 돼요? 이거 적분하면 뭐야? n0분의 n0 빼기 제로니까 당연히 1이 될 거고 요값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t dt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식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암기하고 있는 거 요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0부터 무한대까지 et를 적분하면 1이더라. 그래서 요것도 사지선다로도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근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증명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x축을 t로 두고 y축을 이 함수 또는 그렇죠, 뭐 이 함수라고 합시다. 그냥 이 함수로 두면 요거를 적분한 거 여기서 0부터 여기 무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아래 면적은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t는 초고 et는 초분의 1이죠. 그래서 s분의 1과 s가 곱해지니까 무차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변도 그냥 1이라는 무차원.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선생님 요거 증명해 주려고 이렇게 주저리 이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선생님이 별표 치니까 암기해야 되는 거죠. Right? 그래서 암기할 것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짚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다? 평균 체류 시간. 평균 체류 시간을 이제부터 쭉 올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포글러와 레벤스필 짬뽕으로 가장 좋은 내용만 갖고 왔어요. 자, 평균 체류 시간을 포글러에서는 t 하첨자 m을 썼어요. 당연히 뭐 m은 평균이니까 mean residence time이니까 small m 하첨자를 썼겠죠. 그래서 tm이고 레벤스필에서는 t에다가 이제 bar을 썼을 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글러에서는 평균 체류 시간을 어떻게 그 정의를 내렸냐 하면 분모는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et dt고요. 분자는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t et dt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뭐 모멘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요식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 일단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정타는 요 밑에 분모 부분은 뭐였어요? 우리 아까 바로 배웠죠. 요거 1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t, et, dt예요. 요거 1이니까 그대로 나왔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게 왜 생뚱맞게 나왔는지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1이기 때문에, 그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 et, dt. 그죠?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여기서 et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et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랑 요거죠. 요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쓴 거예요. TET인데 T 써주고 ET는 바로 앞 시간에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ET의 정의 다시 한번 쭉 올려볼까요? 그래서 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ET의 정의는 요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면 인테그랄 0부터 뭐인데 t, et, dt인데 et는 좀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퀄 0부터 뭐한데 t, et가 뭐더라? 그냥 집어넣어 준 것 뿐이고 dt예요. 근데 요 식에서 잘 보시면 dt도 있고 dt 두 번 있는데 요거를 잘 보면 0부터 뭐한데 ct, dt는 뭐랑 같아요? 요가 0부터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입구에서 트레이스를 넣었지만 출구에서의 CT는 거의 C0가 되겠죠. 초기의 몰롱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독자적으로 이 인테그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은 0부터 무한대 T, CT, DT. 그죠? 그래서 요 인테그랄, 여기의 값이 요 인테그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몰롱도는 0부터 무한대까지면 요 값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냥 C0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평균 체류 시간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평균 체류 시간 개념 설명하고 문제 푸는 거는 좀 이게 길어져서 선생님이 두 파트로 해서 다시 한번 요 부분 이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업로딩 하겠습니다.